전문대학의 경우는 다양한 평가라든지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이 학생 수 감소라든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갖고 온라인 강좌가 확대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인 학습자 또는 재직자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양교육 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전문대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대학 교양교육 과제와 전망이라는 과제로 현재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전문대학의 여건이나 운영, 설정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교양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 설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구나 조직의 설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양교육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거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차례의 부분에 보시면은 현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의 현황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의 교육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의지,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실질적으로 한다 하지만은 대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과 차원에서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양교육의 규정이나 조직 운영의 부분, 최근에는 어떤 교양교육센터들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뭐 교양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교양을 운영을 하지를 않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교양교육 과목의 편성이나 운영 절차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재 같은 경우는 비교과 교양교육을 활성화를 참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은 학과에 편성되어 있는 교양교육과만 하더라도 좀 부피가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교양교육 과목의 지역대학 공동강좌 융복합 운영 이거는 뭐 평가 지침에 이와 같은 지역대학과 공동강좌를 운영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융복합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각 대학이 조금이라도 이런 공동강좌를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질관리, 학생 선택권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원격 교육의 운영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보면은 대학의 정체성, 교육의 정착과 안정화의 부분을 우리가 뜰 수가 있는데 대학 교육 목표 또는 전공별 교양교과하고 어떤 목표가 충돌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의 경우는 일반 대학과 같이 순수 교양의 부분이 아니고 전공에 가까운 교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일부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교육 과정들이 전공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교양교육의 독립된 전담기구가 부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양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교무처 산하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학 차원에서 교양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과 차원에서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이 교양교육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의 중심 편제의 부분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전문대학이 기본 교양을 하다가 그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의 부분으로 갔다가 지금은 핵심 역량 기반의 교양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교양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교양 중에 지극기초능력 및 지극기초교육에 대한 갈등을 심각하게 지금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지극교육의 정체성에 의한 어떤 교양 교과목의 어떤 선정이나 편성의 부분이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교양기획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서로가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또 다음으로 전문대학의 인문학적 교양교육과정과 기초융합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 대학과 같이 어떤 인문학적 교양의 부분이 아니고 지극 기초라든지 아니면 학과의 전공에 편성되어 있는 교양의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양 교과목의 수요 분석, 어떤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학 전체 또는 계열별로 이 교양교육 과목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극교육에 맞는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양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의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까지 교학처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각 대학은 학교 사항에 맞는 교양교육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어떤 교양교육의 목표라든지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대학의 핵심 역량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핵심 역량을 설정했던 부분들을 다른 학교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핵심 역량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전공 역량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교강사 초빙의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한계성 해가지고 학생 수 감소 또는 폐가로 인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자기 전공의 책임 실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대학과 같은 경우는 교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양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과 교수님들이 일반 교양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운영, 그다음에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전문대학이 NCS 능력단위 10단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교양의 전담기구의 부분들이 매우 열악했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기구의 설치들이 좀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앞전에 진단역량평가 시 일반 대학의 평가 지표의 명칭이 교양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지극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극기초도 하고 교양교육과정도 같이 보고서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이 지극기초를 해야 되는 건지 교양교육과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의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대학 본부에서 운영할 것인지 학과에서 운영할 것인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교양교육 센터에서 이 교양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교양교육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학 본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학과에서 이와 같이 교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또는 계열별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학과 차원에서 운영이 된다 하면은 이 교양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의 그 교양의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선택제의 부분, 대학 전체 또는 계열별 교양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생들이 교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열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과정에 이와 같이 선택제의 부분이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 대비 교양 교과목의 시수가 대부분 한 10학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평균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약 12학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학과의 운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전문대학에 교양학과라는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문대학에 교양학과를 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교수 확보율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확보율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이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교양학과의 경우는 교수 확보율을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지만은 전문대학은 이와 같이 인정을 못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교양학과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양학과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일반 전공의 계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교육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학과 폐과로 인해 가지고 교육 과목의 개설이나 어떤 문제점, 교수의 실수 확보라든지 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폐과되는 교수님의 교과목에 배정을 시켰을 때 과연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전문대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꼭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교양교과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의지. 우리 컨설팅 내용에도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이라든지 인재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학의 의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정이 되려고 하면은 전문대학에 지금 현실적으로 핵심 역량 설정의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의 경우는 소양 교육 영역이라든지 기초 교육 영역이라든지 교양 교육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은 앞전에 제가 평가 지표에 따라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직업기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역량을 설정하는 또는 하위 역량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들 수가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대학의 핵심 역량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기획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위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기본 사례의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의지의 부분인데, 교양교육이나 비교과 교양교육의 편성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나 구성원 또는 대내의 어떤 홍보,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문대학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과되는 교수님의 시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양교육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양의 부분이 매우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직업기초 교양교육 과정의 부분이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에 관련돼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에서 교양에 대한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의 부분은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가야만이 어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양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우리가 핵심 역량을 설정하는 부분도 매우 그 편리하게 이 핵심 역량을 설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은 교양교육의 핵심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조사의 부분,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만은 이 수요조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요조사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과 어떤 지리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수요조사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성원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의 의견이라든지 교양교육의 과정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 학사제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 뭐 산업체라든지 졸업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원이나 직원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양교육 과정의 경우 학생 위주로 교과목을 편성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수 위주로 교과목이 편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 전문대학의 경우는 교양에 대한 시수가 적다 보니까 또는 시간 강사님들이 많이 교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양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매우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과 같던 있던 대학과 같이 예산 편성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양교육의 발전 계획과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해당 성과 분석의 부분, 이 부분은 전공교육 과정에서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의 부분은 분석하고 성과하고 개선의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와 같은 조사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문대학은 대학 전체가 어떤 교양 교과목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계열별로 나누어 가지고 교양 교과목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패턴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의 부분, 이제까지는 NCS 능력 단위 10단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이 약간 풀리면서 핵심 역량의 기반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상 인재상이라든지 교육 목표를 통해 가지고 핵심 역량, 하위 역량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각 대학은 다 이와 같이 핵심 역량, 하위 역량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설정을 해놨는데 그 설정되어 있는 역량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교양교육 과정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역량의 정의와 하위 역량의 설정의 부분에서 어떤 교과목의 교양 교과목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변경 전후의 교과목이라든지 또는 교양 교과목의 학점이라든지 이수 부분이라든지 연계성 도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그 운영 기구들이 약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학 차원의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대학의 핵심 역량이나 하위 역량을 설정은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양 교과목을 지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학과에서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인제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아직까지
좀 갖추고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양이나 전공에 관련돼 있는 핵심 역량 도출 프로세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양 교육을 설정을 한다 하면은 매우 좋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양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이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규정이나 조직 운영 이 부분이 매우 미흡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부분 전문대학이 교무처사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양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각 대학들이 교양교육센터라든지 창의교양센터를 신설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중에서는 교양과나 교양학부 등 교양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가 매우 미흡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소속이 아닌 학부 또는 교양대학, 뭐 기초교양학부, 인문교양학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교양을 운영하는 기구들이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창의융합교양학부, 동아방송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학교양학부, 인하공업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술창작기초학부 해가지고 서울예술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최근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 교양학부에 대한 교원 학보율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와 같은 교양학부에 대한 교수학부를 인정을 해준다 하면은 각 대학이 교양학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대학이 교양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양 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대부분 교양학부는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들어 뭐 교양교육센터라든지 기초교양교육센터라든지 창의인성교육센터라든지 교육혁신센터라는 명칭으로 각 대학이 교양 전담 기구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를 통해 가지고 교양이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양교육의 규정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갖추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교양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양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 중앙보직자라든지 아니면은 전공교육과정의 운영위원회가 그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교양과 전공을 분리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센터의 조직이나 업무 분장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각 대학 전문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써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무처 직원이 겸직을 통해 가지고 교양교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업무 분장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교양교육센터에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겸직을 한다든지 이런 실정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문대학이 교양에 대한 부분이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 체계 및 지속 가능한 질 관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여부 이 부분은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대학도 마찬가지고 핵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공에 국한되는 부분보다는 교양도 일부 좀 편성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양교육과정의 위원회 심의사항의 부분. 위원장의 부분은 대부분 교학처장이고 학과별로 교양을 담당하는
교수님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전임 강사의 비중도 좀 확대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양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에 맞는 교양교육의 설정의 부분, 어떤 연구의 정책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전문대학에서 잘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대학은 이와 같은 각 대학마다 그 대학에 맞는 정책 연구를 참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단지 시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육의 교과목 운영의 부분, 뭐 교과목 편성이라든지 교강사 배정이라든지 수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할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구성원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칙 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의 제정이라든지 또는 연구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교양교육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전공과 선택의 부분, 그다음에 교양에 대한 학습권, 어떤 자유선택제의 부분, 그다음에 교양대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강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교양교육에 대한 학점교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츰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교양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부분은 제가 예전에 진단 역량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전문대학교 그 인정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에 관련돼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그 업무 분장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양에 대한 부분은 거의 좀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다른 대학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떤 운영의 규정이라든지 심의 규정이라든지 업무 분장표라든지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놨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교양교과목의 편성 운영 절차의 부분은 대부분 편성 운영 절차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성 운영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전공과 비교했을 때는 교양은 아직까지 좀 전문대학에서 약간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전문대학의 졸업학점 대비 교양학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졸업에 필요한 교양필수, 최소학점, 교양필수 또는 전공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에 따른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본 필수, 선택 필수, 자유 선택으로 이렇게 학점을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대학은 교양 필수라든지 교양 선택으로 이와 같이 학습자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목의 그 교양 교과목의 개설 현황에 보면은 1학기하고 2학기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재 같은 경우는 1학기나 2학기에 편성 비율이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1학기하고 2학기의 교양의 부분들이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몇 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의 비율, 전임, 비전임 구분 또는 학기별, 그다음에 학과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전임 교원과 시간 강사 교양 교육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설 강좌 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자 요구에 의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교양 교과목의 졸업학점 대비 비율을 보면은
전문 학사 같은 경우 평균 2년제 10학점으로 이렇게 돼 있고 3년제 같은 경우는 15학점, 4년제는 간호학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부 다 25학점 이상 이렇게 교양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 학사 취득을 위한 교양학점 이수 기준이 고등교육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 펠람에 각 대학의 학사 펠람에 보시면은 이게 교육과정에 학점과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의 10% 내지 20%로 돼 있고 전문교과는 80%에서 90%돼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학사 펠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타 대학의 사례를 이렇게 하나 보니까 교양은 12학점에서 25학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전공이나 교직은 58학점에서 110학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이와 같이 학사 펠람에 10%에서 20%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편성 비율이 들쭉날쭉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과하고 비교과의 연계하는 어떤 교육 과정의 부분,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핵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보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돈을 예산을 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단에서 교수학습센터나 최근에 이제 교양교육센터로 이 돈을 줘가지고 교과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왜 사업단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 지표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양교과의 경우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이와 같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이라든지 지역사회가 원하는 어떤 교양교육 과정의 개발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후에 대학의 평생교육 사업, 지금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라이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과나 비교과의 연계 강화라든지 수요자 맞춤 비교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학점을 어떻게 우리가 부여를 할 것이냐 또는 질관리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은 어떤 단위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인증제를 고도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양교과목의 지역대학 공동강좌 융복합의 부분. 저희 대학도 나름대로 부산과학기술대학하고 동주대학하고 교양교육 공동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동강좌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을 받아보니까 만약 우리 대학에서 어떤 A라는 과목을 지정을 했으면은 부산과학기술대학이나 동주대학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현황에 보면은 학생이 신청하는 인원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10명 이내를 가지고 이것을 한 학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기대도 똑같고 동주대학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 강좌를 했을 때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공동 교양 강좌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에 교양교육 공동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6과목 정도 교수님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설 학생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교양대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교양 중심의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하는 부산 시내 5개 대학이 이와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교양교육 강좌 운영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양교육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동
교양학위제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여러 대학이 이와 같이 운영을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문대학은 융복합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의 융복합 학과를 운영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융복합 학과를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이와 같이 좀 4년제와 같이 이와 같이 융복합 학과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융복합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계열별로 좀 운영을 하면은 좀 융복합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질관리의 부분은, 이 부분은 2021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기본 계획 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대학 교육의 질관리 개선을 위한 진단 지표 개선의 부분에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특성화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추진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특성화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2018년도 대학 기본 진단의 부분에는 교양이나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목의 개선의 부분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핵심 역량 설정이라든지 교과목 운영을 위한 한류의 적극성을 두고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이와 같이 교양 교과목의 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남 조직의 어떤 교양교육센터라든지 창의교육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이런 센터를 통해 가지고 교양 교과목의 어떤 신설, 폐지, 어떤 교과서의 지층이나 제한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질관리를 위해 가지고 교양교과목의 인정평가 기능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강의평가 외에 핵심 역량 강의평가를 기반으로 교과목을 컨설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어떤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운영의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수업평가, 그다음에 결과 분석 한류, 그다음에 수업 개선 보고서 분석이나 한류의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지원의 부분은 대부분 대학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양 강좌의 학생 선택권의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학과에서 교양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양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몇 과목을 풀어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은 지금 학생들한테 풀어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은 2021년도 대학 진단 역량 평가 기본 계획에 보시면은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공의 부분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교양의 부분은 좀 어려운 여건을 전문대학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은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대학 본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열별 차원에서 교양대회를 운영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민대학이 어떤 교양교육체험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교양대회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명대학도 뭐 교양과 인성대회를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만일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희 대학 같은 경우 수요일 목요일 날 오후 시간을 기준으로 해갖고 교양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어떤 개편의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덟 번째, 원격 교육 운영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대학 원격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운영 가이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던 자료인데 이 안에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2012년도 5월 달에 보면은 원격 수업 질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고등교육 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공이라든지 교양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의 기본 방향은 제가 보니까 대학이 원격 수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원격 수업의 질 관리 및 고등교육의 어떤 질적 수준을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격 수업이란 어떤 교수와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원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 원격 수업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문대학에서는 차츰차츰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양의 부분에서 그 전공의 부분에는 실습이 많다 보니까 그대로 가는데, 교양의 부분은 대부분 각 대학이 원격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양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격 교육의 접근성이라든지 시간 전략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원격 교육의 질 제고라든지 어떤 기술 능력이나 다양한 경험의 부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전문대학에서 너무 원격 교육을 확대를 해버리면은 교양의 부분 대부분 원격 교육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의 부분은 학사 관리의 필요성이라든지 교육 품질 저하의 가능성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행위의 위험성, 그다음에 직접 소통의 결여, 편중된 수업의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교수님들은 열심히 원격 교육을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거의 털어놔 놓고 다른 어떤 자기 그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격 교육이나 원격 수업을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의 부분, 온라인 시대에 교양 교육의 미래의 부분에 각 대학들이 이와 같이 온라인 토론 피드백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토론 대화라든지 글쓰기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동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블렌디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이라든지 미래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은 이와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학들을 보면 블렌디드 교육 정도밖에는 지금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영역에 AI 어떤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기초교육이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교양 교과목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학위 과정에 대한 원격 수업의 교과목 학점수 개설 제한의 부분들이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 거의 100%로 다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학기당 30% 범위 내에서 원격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부가 좀 빨리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기별 2회 이상 어떤 학생 강의 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외부의 컨텐츠 사용에 대한 어떤 자제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나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대학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원격 교육의 부분에서 교양교육의 학점 인정을 해주라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군 교양 교육에 대한 학점 인정도 지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이버 사업이라든지 라이프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점을 인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 경력의 부분에서는 이게 보시면은 병력법 제 뭐 73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입영 복무 기간을 기간에 인하여 원격 수업으로 뭐 어떤 수강을 했으면 학점을 취득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국내외 고등학교 외에 국내외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보시면 고등학교 전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교양의 부분에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은 학과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전문대학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대학도 역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온라인 원격교육 K무크의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전체 27개 교과목에서 이번 앞에 학기에 이렇게 K무크를 통해 가지고 교양 또는 전공의 부분이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대학의 경우는 인하공업대학에서 어떤 직무융합 교과목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교양하고 전공을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년제의 부분도 교양도 있고 전공도 이와 같이 학점으로 인정됐던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K무크에서 이렇게 많이 도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K무크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개설이 차츰차츰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저 나름대로 몇 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면은, 첫 번째, 전문대학의 교양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 업무 분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교양교육센터의 부분이 꼭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이것을 교양을 전담하는 교수님이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본부 보직자가 이와 같은 교양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과 또는 교양학과 운영을 통한 교수 확보율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양학과, 교양과가 만들어짐으로써 전문대학의 교양의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졸업학점 대비 교양의 편성이 좀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문대학이 재정의 위기, 예산 편성의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못지않는 교양의 부분도 예산 편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려고 하면은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교양의 부분이 꼭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만이 예산 편성을 하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목의 지역사회 환경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원의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교과목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대학 전체나 계열별로 이와 같은 교양 데이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양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되고 있는데, 교양 교육의 온라인 교육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뭐 100%로 온라인 교육을 100%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거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교양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학기당 몇 프로의 비율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